안녕하세요, 춘봉택입니다. 요새 제가 시설 관리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다가 이것도 올려드리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순전히 제 기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 안에서 시설 관리 요 정도 순위로 좋은 것 같다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데는 공기업인 것 같아요. 이 공기업 중에서도 이제 LH를 대표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 드리는데, LH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 쪽에서 가장 FM으로 수당이나 모든 것들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가장 적고, 갔는데 굳이 내가 이걸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덜 하는 곳이 바로 이 LH 계열인데, 왜 그러냐면 LH 같은 경우에 LH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아파트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아파트 시설 관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그 교대 근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FM으로 움직여요. 아마 시설 관리 쪽에서 가장 FM으로 수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은 LH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오피스 건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오피스 건물은 어떤 데를 얘기를 드리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근무자들만 한 건물에 몰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출퇴근만 하는 그런 사무직을 보는 건물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거를 같이 하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완전히 상업적인 용도로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한 층에 한 회사가 있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들이 입주돼 있는 회사 오피스 건물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 중에서도 사옥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단독 또는 외부 외주사들한테 몇 층 정도는 임대를 주는 이런 사옥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엔 정해진 인원들이,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자금이 유난하게 유통이 되다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공사 위주로 하고, 시설관리 쪽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밤에 퇴근을 제깍제깍 하잖아요. 이 퇴근이라는 이후에 시설관리에서는 할 일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피스 건물 쪽을 정말 선호를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전기기능사나 하여튼 기능사급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사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기사 이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이 오피스나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시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소 경력이 있는데,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점잖아요. 계신 분들이 정말 점잖고 대화가 잘 통해요. 실질적으로 꼬장 피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구시설이었어요. 이 연구시설도 솔직히 말해서 케바케긴 해요. 정말 연구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시설이 있고 대기업 연구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케바케긴 한데, 저는 나름대로 대기업군 이제 연구소에서도 있어 봤는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업무 자체가 자금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공사를 많이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작은 업무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연구소의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거는 최대한 공사 쪽으로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보다 솔직히 이쪽은 서류 업무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 또는 기타적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 관련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서류적인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연구 쪽 시설이나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일반 대기업 계열들은 솔직히 말해서 서류나 행정이 시설 관리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보다 행정적인 게 정말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기업군을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사옥 연구시설인데, 이런 쪽은
서류 행정이 가장 더 힘들지 몸이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백화점을 써놨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입주 인원들 이외에도 별도의 외부 인원들이 계속 수시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시설도 백화점이나 뭐 다를 건 없지만, 저 상가시설은 아파트로 분류를 뺀 이유가 있다 또 얘기 드릴 건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근과 퇴근 시간 이외에도 할 일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잡다한 공사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사들이 야간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야간에 하다 보니까 시설팀 야간이 이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주간에는 주간대로 바꾸고 야간은 야간대로 바꾸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에요. 이거 뭐 백화점도 백화점 나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주간에 공사를 잘 안 하고 야간에 대부분 공사든 좀 시끄러울 만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야간에 이루어져야 돼가지고 주간도 힘들고 야간도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제 상가시설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조금 숫자가 뒤로 갈수록 힘든 곳이에요. 월급도 적지만 일도 힘든 곳. 이런 순서대로 지금 가장 좋은 곳은 1번, 가장 나쁜 곳은 6번인데, 아파트가 제가 5번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정해져 있는 주거인도 있고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외부인도 있는데, 이 운영을 하는 운영 비용 자체를 이 일반 상가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서 공동관리라는 거죠. 모아서 공동관리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돼 있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가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이분들이 내가 공동으로 된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김이 너무 세고 와서 따지고 뭐 하는 게 가장 심하다고 봐야 돼요. 너무 심한 데는 정말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관두는 분들도 많고, 또 24시간 동안 운영을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동안에 솔직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별의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이 아파트하고 상가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나 상가시설 쪽은 경력이 좀 많이 없거나 또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보통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서 시설관리 쓰레기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아파트에 가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고, 제가 봐도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잡다하게 일을 몰아가지고 그냥 시설관리 다 때려박고 세대마다 막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이런 게, 또 아파트가 또 좀 큽니까? 단일 건물도 아니고 이 단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녀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솔직히 저는 난이도는 아파트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 관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줬지만, 지금은 이 공동관리비를 이제 청구를 하게 해서 회사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 위탁된 이제 작은 규모의 시설관리, 이제 주택관리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 시설관리 직원으로 몇 명을 채용을 해놓고 차를 한 대 내줘요.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순회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부르면 여기 가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 가고. 그러면 이 제가 있는 대전이라면 대전 전체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이 관리 대상의 주택들에서 연락이 오는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4시로 운영돼요. 또 그래가지고 야간 대기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번잡하게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가장 적은 쪽이 이 6번입니다. 이 전체 1, 2, 3, 4, 5, 6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가장 적고, 돌아다니는 것도 제일 많고, 운전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서 뭘 해줘야 될 일 있으면 해주기도 해야 되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솔직히 저는 이 다가구 주택 관리는 정말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의 장점은 단일 공간에서 이제 항상 정해진 시설물을 내가 항상 반복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익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나마 편한 케이스인데, 아까 얘기 드린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나쁜 데는 이 다가구 주택관리라고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오늘 여기서 얘기 드린 거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시설관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수 집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지만 정말 너무 좋고 너무 편한 데인데, 너무 편하고 좋은 데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채용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용 공고 자체 안 나오는 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 다 빼고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들 6가지를 제가 이렇게 추스려 본 거고 순위를 매겨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설 관리를 안 갈 거면 상관이 없지만, 시설 관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시설 관리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설 관리를 가시더라도 이왕 가는 김에 조금이라도 나은 데를 갈 수가 있으면 좀 더 나은 데를 가면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오줌인지를 다 찍어 먹어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 오늘 영상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에서 있는 내용은 순전히 제 기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봉택이었습니다.